자, 이번 시간에는 식품 첨가물을 이제 강론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지금 제가 쭉 보면은 여기 가공식품들의 종류들을 좀 나열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워 크림 앤 어니언 해가지고 여기 뭐 감자 튀김 이런 것들이 있고, 라멘, 그다음 라이스 크래커, KFC, 여러분들 좋아하는 KFC, 와사비가 들어있는 과자들, 라이스 크래커, 일본 것 같아요. 프렌치 어니언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여기 뭐 PT병에 들어있고 유리병에 들어있고 한 여러가지 가공품들이 있고, 프링글스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스가 있고, 이러한 것들도 실제적으로는 전부 뭐 보존료가 들어간다든가, 뭐 향미 정진제가 들어간다든가, 뭐라 그럴까요, MSG가 들어간다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가 쭉 나열해놨어. 두부도 보면은, 사실 두부는 홍어로부터 만들어지지만, 두부를 만들 때에 또 뭐 예마 마그네슘이라든가 예마 칼슘이라든가 이런 응고제가 들어가게 돼요. 김치를 이 볶음김치에 대한 접시예요. 김치 만들 때도 실제적으로 첨가물이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서 첨가물이 김치는 뭐 크게 우리 어떤 자연적인 식품으로 볼 수가 있는데, 뭐 들어간다면은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뭐 오리고당이 좀 들어갈 수도 있겠고, 또 뭐 여기에 뭐 젓갈 같은 게 들어간다든가, 뭐 또 아니면은 그거 있죠, 저기, 그러니까 찹쌀풀을 쓰는 대신에 호화 전분을 뿌린다든가, 이런 경우도 호화 전분을 뿌림으로 해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지니까, 그러한 것들 뭐 다 가공이 되니까, 배추김치도 가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공이 될 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애플 주스에 들어갈 때에 뭐 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구연산이 들어간다든가, 착즙이 잘 되기 위해서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 딸기잼을 만들어 놓는 거. 그 다음에 블루베리 잼이라든가 딸기잼이라든가 다른 잼 종류. 여기도 보면은 정점제가 들어간다든가, 또 뭐 어떤 거, 응고제는 안 들어가겠네요. 산도 조절제 같은 게 들어가겠네요. 펙틴 같은 것도 들어가고, 또 구연산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보면은 첨가물의 종류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아질산 나트륨이 나옵니다. 아질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 색을 내는데 이 발색제로 들어가죠. 아질산 나트륨, 잘못 썼네요.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이는 아질산 나트륨의 경우에 체내에서 육류하고 반응해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서 대장암을 비롯한 위장,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과다 섭취 시에 구토, 빈혈, 호흡곤란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 아질산 나트륨이 니트로사민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극단적인 어떤 표현이지만 이것도 허용 기준치 내에서 들어가게 되겠죠. 왜 그러면 이 아질산 나트륨을 넣는가 하면은, 이 원래의 육류 색깔을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원래 육류 색깔을 내기 위해서 하나의 그 어떤 착색제가 아닌 발색제입니다. 착색제는 원래 색깔이 아닌 그 색깔 입히는 경우, 발색제는 육류 색깔을 스스로 이제 발현하게끔 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베이컨이라든가 햄이라든가 소세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여기 또 보면은 뭐 육류 가공품들이 있는데, 여기 햄 가공품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가서 첨가물이 이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은 실제 너무 과다하게 계속적으로 섭취를 하는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고 이 아질산 나트륨을 넣는 경우에는 하나의 보존 역할도 사실 해요. 아질산 나트륨이. 그리고 발색제 역할을 하게 되겠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식유 가공품에는 뭐 설빈산이라든가 설빈산 칼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고, 그죠? 이런 것들 다 색깔 내고 보존료로서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이 종류 2에서 솔빈산 칼륨, 인산나트륨 같은 거. 미생물 억제라든가 방무제인 솔빈산 칼륨은 과다 섭취 시 중추신경마비라든가 출혈성 위험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 인산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가 다 뭐라 그럴까요? 이 어묵이잖아요. 어묵이 서로 잘 엉기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인산나트륨입니다. 인산나트륨 같은 경우에 약방의 감초처럼 가공식품에서 엄청 많이 쓰여지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치즈, 잼 종류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산도 젖을 때 라면이라든가 뭐 치즈, 면 종류, 치즈, 발효유와 같은 이 과다 섭취할 때는 생식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 산도 조절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거 보존성을 좀 가져올 수도 있겠고, 산도 조절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 교재 같은 데 보면은 사실 교재가 만약에 없다면은 인터넷으로 실제 그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많이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자료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도 조절제는 없네, 그죠? 산도 조절제 이렇게 어떤 거 pH를 좀 낮춰준다든가 올려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책이 없었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첨가물 종류 산화방지제. 식품에 함유된 기름이 산화를 막으면서 기름의 산화를 방지해주고 영양 손실이라든가 유해물질 생성을 막지만 이러한 것들, 이런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해가 마요네즈, 껌, 식용유와 같은 것들, 이런 뭐 다 유지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산패가 되어질 수 있고, 이걸 막기 위해서 산화방지제와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식품 첨가물의 분류 및 종류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캡처해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종류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여기 따르는 사용 목적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다면은 가공 보조제로 사용하는 것들이 뭐 수산이라든가 뭐 메톡사이드 나트륨, 뭐 이타콘 이런 것들, 이거는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왜 사용하냐 봤을 때 가나다라 순으로 했는데, 식품의 제조 가공 과정에서 사용이 되어진다. 감미료는 식품의 단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된다 해가지고 그리실리진산, 뭐 삼나트륨, 뭐 말티톨, 만니톨, 락티톨, 이 톨이 붙는 건 알코올의 올이 붙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체내에 들어서 열량은 내지 않습니다. 알코올로 휘발되어 버리기 때문에. 설비톨, 말티톨이라든가 솔비톨이라든가 마니톨과 같은 경우에는 광택을 내고 윤기를 가져오고 이래서 어떤 그 가공식품에서 젓갈류 같은 거에 많이 사용이 돼요. 이거 설탕 대신에. 그 다음에 수크랄로즈, 뭐 감초 추출물, 자일리톨, 또 마찬가지로 알코올이잖아, 그죠? 이런 것들, 감미료. 계열 형성제는 보면은 카라기난이라든가, 끈 만들 때 카라기난 들어가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카라기난 같은 걸 가끔 거기도 들어갑니다. 어떤 거 장아찌 같은 데 점성을 줄 때도 들어가고, 카라기난이 김치 같은 데에도 약간의 어떤 거 영양 성분, 또 이렇게 양념이 잘 부착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거. 알긴산 나트륨은 주로 뭐 미역, 다시마 같은 데서 추출해가 나오는 것들이고, 그죠? 카제인산 나트륨도 마찬가지로 계열 형성해가지고 유화의 어떤 도움을 주게 되겠고, 결착제는 식품의 결착력을 높여서 탄력 등 식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카제인 있죠. 그 다음 고결방지제. 식품이 서로 달라붙는게끔 하는 성질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로 고결방지제입니다. 그래서 뭐 구연산 철암모늄, 뭐 규산나트륨, 밀랍, 왁스, 카나우, 과왁스, 이렇게 종류는 사실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느냐 하는 목적은 알아야 되겠죠. 고결 방지제는 바로 식품의 구성 성분이 서로 부착되려는 성질을 감소시킨다는 그런 사용 목적을 가집니다. 광택제는 윤기를 나게 한다는 거. 뭐 그다음에 금속 제거제는 뭐 이렇고, 기포제 거품을 일으키는 거, 소포제는 거품을 줄이는 거, 밀가루 계량제는 밀가루 표백과 숙성과 품질 개량에 사용이 되어지는데, 과산화 벤조일이라든가 과산화수소라든가 과황산 암모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과산화 벤조일 같은 거. 금 기초제는 금의 점성과 탄성을 주는 기초제로서 에스테르금이라든가 초산 비닐 수지와 같은 거. 발색제는 식품의 색소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목적으로서 질산 나트륨이라든가 아젤산 나트륨, 니코틴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여기 보시면은 보존료는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해서 식품의 저장성을 정진시킨다. 과산화 벤조일, 과산화 수소, 구연산이 좀 많이 쓰이죠. 디하이드로 초산, 초산 나트륨 이런 것도 DHA, DHA, DHC 이런 것들 여기 보면은 나옵니다. 분산제는 액체 중에 분산하기 어려운 성분을 균일하게 분산하는 성질로서 분말 셀룰로즈라든가 프로필렌 글리콜 이런 것들. 산도 조절제는 식품의 pH를 조정하는 작용으로서 구연산과 같은 건 산성으로 기울게 하고, 구연산 3나트륨, 구연산 칼륨, 구연산 많이 들어가죠. 황산, 피로, 인산, 칼륨, 호박산 이런 것들. 호박산 석신이 애시드와 같은 것들은 실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체내에서도 석신이 애시드는 사이클 우리 대사에서 많이 보여주는 것들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산미료는 신맛을 부여하는 목적으로서 구연산이 많이 쓰이죠. 그죠? 또 구연산은 실제적으로 세척제 같은 데서 실제적으로 많이 쓰여요. 소독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산화방지 상승제는 산화방지제와 함께 사용해서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저산 나트륨이다. 산화방지제는 지방의 산패 등 산화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식품의 저장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대기 종류가 많죠.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산화방지제의 역할이 무엇인가는 알아야 되겠죠. 살균제는 미생물을 산멸시키는 살균작용을 하고, 이산화염소라든가 차염소산 나트륨, 표백분, 오존수, 차염소산수 이런 것들이 살균제로 사용이 된다. 소포제는 거품 생성을 방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규소수지라든가 메틸 에틸 셀룰로즈라든가 스테아린산 나트륨, 미리스트, 스테아린산, 카프릭산 이런 것들이 다 소포제로 사용이 되어지고, 이 소포제는 두부 같은 거 만들 때에 이 소포제 냈습니다. 습윤제는 식품이 건조되고 윤기를 보급하는 게 되겠죠. 그죠? 건조되는 걸 방지하고, 글리세린이라든가 메타인산 나트륨, 메타인산 칼륨, 사가산 나트륨, 프로필렌 글리콜, 대표적인 프로필렌 글리콜 같아요. 안정제는 2개 이상 혹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을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해서 하는 첨가물이다 해서 안정제는 이러한 것들이 들어간다. 여과 보조제, 여과를 돕는 작용을 규산, 칼슘, 이산화규소, 메타규산 나트륨 이런 것들, 활성탄. 연화방지제는 과체질의 조직을 단단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화되어지는 거, 부드럽게 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연산 칼륨이라든가 글루콘산 칼륨,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 이런 것들. 영양강화제는 식품의 영양 성분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구연산 망간, 구연산 철, 구연산이 들어가겠네. 그죠? L그루텐산 나트륨, 니코틴산, 메틸셀룰로즈 CMC라고 얘기하나요? 그 다음에 바린, 분말 비타민 A, 비오틴 같은 거. 비오틴은 하고치라고 그래갖고 피부에 아마 도움을 줄 겁니다. 피부병을. 영양강화제는 식품의 영양 성분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으로서 비타민 B1, 나프탈린, 1,
5-디설판산염, 비타민 B1, 또 염산염, 뭐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그죠? 그 다음에 비타민 B6, 피리독신, 비타민 C, 아스콜비닉 애시드, 비타민 D2는 비타민 D2가 에르고스테롤? 아니죠. 에르고스테롤 아니고, 칼시페롤, 콜리칼시페롤, 비타민 D3, 비타민 E는, 보통 우리가,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토코페롤로 말을 많이 하죠. 그죠? 토코페롤, 비타민 K, 수산화 마그네슘, 아르기닌, 아스콜빈산, 비타민 C, 아스콜빈산, 나트륨, 뭐 엄청 많네요. 그죠? 헤스페리딘은 이제 빈혈에 도움을 주는 거, 햄철, 나린진, 뭐 효소 처리, 헤스페리딘 이런 것들 다 전부 영양 강화에 사용이 된다. 유화제는 식품을 유화시켜 안정한 에몰션 상태로 만드는 게 목적인데 구연산 삼나트륨이라든가 뭐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말티톨, 말티톨 시럽 이런 것들은 뭐 말티톨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 또 윤기도 줍니다. 그래서 잼 같은 것도 만들 때도 이렇게 촉촉한 어떤 그 윤기도 주고 이러는데 유화제로도 사용이 되어지고 그래서 뭐 마요네즈를 만든다든가 할 적에 유화제 들어가게 되겠고 스테아린산, 저산나트 이게 전부 다 유화제의 종류들 레스틴, 후아금, 결정셀룰로즈, 분말셀룰로즈, 아라비노, 갈락탄, 아라비아금, 추출물, 탄닌산, 뭐 카라기난 이런 것들, 백틴이나 효소분해 레스틴과 그 다음에 이제 유화제라는 것이 바로 물과 기름이 잘 섞이지 않으니까 혼합이 잘 안 되는 것을 두 종류를 혼합시켜서 분리되지 않도록 해주는 물질을 유화제라고 한다. 이멀시파이어라고 하고 유화를 이멀전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식품용 유화제의 HLB, 하이드로필, 리포필 밸런스가 해가지고 하이드로필은 물하고의 관계, 리포는 리포, 지방, 요거의 밸런스를 맞기 위한 어떤 HLB가 다음과 같아 해가지고 11-1번에 보면은 이제 그 HLB와 사용 적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종류로는 스테아린 지방산 에스테르 혹은 글리세린 에스테르, 솔비탄, 뭐 지방산 에스테르, 스테아린, 저산칼슘, 천연 첨가물인 레스틴, 유카 추출물, 그 다음에 효소분해 레스틴, 뭐 폴리솔베이트 혹은 자당 지방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실제 그 뭐 유화제 효과는 어찌 보면은 그 식품의 제조법에 따라서 다르지만 마가린이라든가 아이스크림과 같은 것을 냉각시키면서 유화를 시키고 캐러멜이나 껌은 일정 온도에서 유화를 시키면은 이제 좋게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화제를 사용해서 식품에서 어떤 효과를 얻게 하려면은 적절한 품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HLB라는 것은 친유성하고 친수성의 어떤 그 균형값을 이 HLB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기름하고도 친하고 물하고도 친한 어떤 그 밸런스가 맞는 그런 어떤 그 균형값이 중요한데 겔화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용 뭐 HLB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어떤 그 대상식품이라든가 사용량에 대한 그 사용 제한의 기준은 없지만 이게 유중수적형 기름이 많은 데서 물이 있는 거의 유화제, 섭윤제, 그 다음에 물이 많은데 기름이 들어있는 거 예를 든다면은 수적형 같은 경우에는 버터 같은 경우가 되겠고 수중 유적형은 우유 같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정제, 가용 화제 이렇게 해서 HLB가 4횟수 이렇게 이런 수치를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제과 제빵, 초콜릿이라든가 아이스크림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은 유화제가 이제 이렇게 6 이하인 유중 수적형입니다. 이런 건 제가
제빵, 초콜릿, 아이스크림에 사용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10 이상 되어지는 것은 수중 유형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화제는 바로 물하고 기름이 섞이지 않는데 친유성기도 가지고 친수성기도 가지는 그러한 것들을 넣어서 바로 이제 이렇게 어떤 두 개 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 제품이라 그럴까요? 그러한 것들을 넣어서 서로 분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유화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시간도 수업 뭐 여기까지만 하겠고, 그 외에도 보면은 호료라고 그래갖고 정점제 같은 경우에는 콜로이드가 되는 것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식품에 첨가하면은 매끈하고 점성이 커지지만 그 대신에 또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분산 안정제라든가 결착 보수제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밀가루 글루텐이라든가 전분의 아라비아 고무라든가 해조류의 알긴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또 정점제라든가 호료로서 사용이 되어지는데, 호료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유화제까지만 하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